마포통신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7월 시작된 저희 마포통신소 유튜브 프로젝트 저널리즘 프로젝트가 어느덧 벌써 10회 대단원의 마지막 촬영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오긴 오네요. 좀 힘드셨나봐요. 막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면서. 조금. 저희가 사실 주말 동안에만 이렇게 촬영을 다니니까 네. 저희가 또 각자 나름 직장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직업이 네. 있습니다. 저희도 직업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저희가 짬을 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각자 나름대로 그 어려운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여기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왔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지난 7월 24일에 첫 촬영을 시작해서 부산, 안동, 그리고 해남 등 8개 지역 언론사를 돌아봤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지역 언론이 생각하는 지역 언론의 고민 그리고 문제점들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만난 지역 언론 8군데에서는 제 나름대로 한 3가지 정도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네, 먼저는 어떤 관변단체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 홍보지로 전락한 지역 언론의 현실, 네. 그리고 지역 언론의 이슈가 중앙으로 확산되지 않는 공론장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역 언론의 현실, 그리고 지역 인재 혹은 사람이 어떤 돌지 못하는 그런 문제, 이 3가지 크게 보면 이 3가지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는 어떤 지역 언론의 이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서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공통적인 문제점들을 보다 보니 이거 우리 그러면 좀 더 이제 지역 언론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한번 미디어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회에서는 좀 더 이제 그동안 뭔가 질문과 고민을 던졌다면 이번엔 해답을 한번 갖는 시간, 한번 제안하는 시간을 저희가 길을 물었으니까 그 길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대전 충남민주언론 시민연합의 이기동 대표님을 모시고 지역 언론이 살아남기 위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곳 대전에서 저널리즘 프로젝트의 유종의 미를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주말인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대전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좋은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셨는데 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전 충남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지역 언론을 감시 비판하는 시민단체에서 현재는 이제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전에는 제가 이제 대표가 된 지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한 15년 정도 여기서 상임자로 실무 책임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공이 만만치 않으실 것 같긴 네, 한데.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이번 촬영 제목을 지역 언론의 길을 묻다라고 정했는데 이 인터뷰 제목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방금 15년 동안 계셨다는 이야기 듣고 그래도 여쭙자 하는 확신이 좀 드네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잘 부탁드립니다. 그 기획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네.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동안 고민했던 내용들을 네.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 충남 민주 언론시민연합은 또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이제 제 소개 드릴 때 그 지역 언론을 감시 비판하고 하는 네. 그런 시민단체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고 아마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민원연인 네, 거죠. 맞습니다. 이제 민원연이고 이제 지역에 이제 그 한 7, 8개 정도 지역에 같은 네. 민원연 활동을 하고 있는 네. 곳인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활동하는 거는 지역 언론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감시 비판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주된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언론 현황이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역 언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네.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대응 활동들을 지역 민원연들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에 대한
그 이해나 또 미디어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한편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사실 그 생각밖에 안 했거든요.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 비판. 예, 네. 그것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정말 많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네. 와 이거 진짜 보통 기관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뭔가 과거와 현재 미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같은 경우는 네, 어떤 미래를 그렇죠. 준비하는 그렇죠. 네, 지향하는 방향성 차원에서도 민원연이 우리 사회에 더 큰 영향력과 역할들이 분명 있겠다 이런 네. 생각이 벌써부터 듭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시작해 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총 8개의 지역 언론사를 찾았습니다. 저희가 인터뷰한 곳들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역 내 일부 언론사들이 보수화되면서 특정 이익단체나 관을 대변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언제나 그런 위험이나 유혹에 또 노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짐작해보면 그 이유는 역시나 돈이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런 지역신문의 현실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대표님 나름의 어떤 해결 방안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 언론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존의 위기를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언론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들이 필요하고 특히 이제 기자들이나 그러니까 뭐 지역의 콘텐츠를 기사든 아니면 영상물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기자들의 활동이 필요하고 그러면 정말로 양질의 그 고급 인력들을 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걸 움직이게끔 하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현실 속에서 보면 지역 언론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생존을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수익이라고 네. 하는 부분을 쫓아서 갈 수밖에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지역 언론의 제 역할들, 저널리즘에 충실하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보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말씀하시면 뭐 관변 언론 뭐 이렇게 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가 시민의 알 권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저는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네, 네. 이게 결국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어떻든 언론사에서 성실히 취재를 해서 네. 그 시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충족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게 저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에서 느끼는 거는 그거와는 좀 동떨어진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의 알 권리보다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이 언론사가 움직이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워낙에 그 광고 시장이나 이런 것들도 어렵잖아요. 네. 중앙 언론도 굉장히 어려운 네, 편인데 맞습니다. 지역 언론은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런 광고들이 나올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들이 소위 얘기하면 출입처라고 하는 곳들이 기관이나 뭐 그 기업이나 이런 곳들이 출입처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 언론하고도 계속 교류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광고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출입처 중심의 어떤 보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작년에 저희가 지역 언론들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대전 지역 언론들이 얼마나 출입처의 보도 자료에 의존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 달 정도를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6개 언론, 6개, 7개 언론 정도를 했었는데 네. 평균적으로 그 보도 자료를 의존한 비율이 혹시 뭐 현직에 계시니까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50% 50% 정도?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가볍게 생각하면 50% 정도일 것 같은데 네. 대표님의 눈빛을 보면 아니라는 그거 이거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지 않을까. 장거리를 한번 불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론 100% 완벽한 조사는 아니긴 했는데 네. 최대한 검증을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60%, 62%, 64% 정도가 네. 보도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이게 의존이라는 게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전제한다고 그쵸. 보시면 되는 야. 거죠. 그리고 많은 언론은 한 90% 정도. 그런 회사가 있나요? 네.
그리고 아주 적게 나왔던 곳이 한 49.몇%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나왔었어요. 사실상 아주 적더라도 절반 정도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언론의 현실인 건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민들로부터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이게 관공서나 뭐 이런 기업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그게 시민들의 알 권리하고 무관하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저널리즘의 기본에 충실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출입처의 보도자료나 혹은 시민들과 무관한 네. 그런 보도가 나간다고 하는 거는 결국 언론사의 관심이 시민들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그 관심이 언론사에서 중심으로 잡고 가고 있는 관심, 대상을 시민으로 돌려놓는 거.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외에도 지역 이슈가 공론장에서 거론되지 못하는 실정도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로 지목이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저희가 안동에 있는 매일신문 경북 본사를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김영진 기자께서 그 인근에 있는 봉화군의 석포재련소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수도 없이 보도를 해도 참 공론화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지난달 마침 뉴스타파에서 이 석포재련소를 심층 보도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중앙 언론사, 소위 네임드 언론사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들이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심각한 지역 문제도 공론화되기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정책적 차원에서 혹은 이 외에도 어떤 솔루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든 미디어의 어떤 콘텐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지금 포털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그 구조에서 보면 사실 지역 언론이 생산한 콘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 어떤 뉴스 관련해서 네. 이런 부분들도 계속 문제가 된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 구조가 극복되지 않으면 좀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역 언론 스스로의 책임도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언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기자나 언론사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신뢰 그리고 그런 공론장이 마련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걸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만약에 이제 시민들이 외면이 계속 이어지면 정작 지역 사회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지역 언론 자체만 고사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가 고사되는. 왜냐하면 지역의 공론장, 지역의 의제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언론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지역 언론을 좀 봐주고 지역 언론에서 생산하는 보도 중에서 이건 지역사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의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요즘에 뭐 SNS든 포털이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공론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언론 좀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듣다 보니까 그 민원연 같은 시민단체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게 아니라 어떤 교수사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언론사가 직접 뭔가 협업을 해서 그런 시민들에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거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중간에 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NI 교육이 한때 그 어떤 뭐 논술이든 아니면 뭐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때 그걸 주목했던 곳이 이제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런 팀도 만들고 사업단도 만들어서 교재도 만들고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통해서 좀 사실 많은 그러니까 신문들이 중앙 언론사들도 그런 것들을 시도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지역에서도 간간히 그런 걸 시도하기는 했지만 네. 사실 이것마저도 좀 안타까운 거는 그러니까 지역 언론 그 특별법으로 해서 이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에서 이제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쭉 진행이 되면서 NIE 구독료 지원 사업이나 이런 형태로 좀 지원을 좀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한 정도의 아이고. 역할로서만 그런 부분들을 좀 대응을 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겠지만 네. 사실 좀 더 고민을 해보면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렇죠. 지점이 있었어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지역 언론의 존재감,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보도를 통해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접점을 못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컨텐츠가 왜 어떤 컨텐츠를 우리가 좀 다루고 있고 이게 지역사회에서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들도 직접 그런 미디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같이 좀 하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을 홍보하고 그런 필요성들도 어필하고 또 언론사에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저희 같은 단체나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나 아니면 지역에 이제 언론 관련된 그 학자들이나 주변에 이제 그 지역 언론에 관심 있는 분들을 좀 같이 협업 구조를 만들어서 가면 이게 이제 단순하게 미디어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사회적 책무, 사회적 공헌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또 ESG 교육이 맞습니다. 하도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언론사가 할 수 있는 지점이 또 거기에 힌트가 그러니까 될 수 저는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디 거대한 담론이나 뭐 아주 막 이런 걸 가져온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걸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오히려 거기서 답을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렵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전문성을 갖는 기자들을 만들고 거기에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렸던 그 지역사회 공동으로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사실 지역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도 광고비나 이런 걸로 그런 그 수익을 계속 따올 것들이 아니라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을 하는 거니까 떳떳하게 네.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와 협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면 권장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뭐 저희는 오히려 더 언론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도 있고 네. 함께 그런 것들 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지역 언론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 중 하나는 방송사 지배 구조 개선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대표적인 거는 좀 큰 틀에서 보면 현재 방송법이나 이런 곳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방통위의 방송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송법에도 어떻든 그 안에 방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지만 지역 방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제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뭐 시행령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역성 구현하기 위한 지역성이라고 하는 어떤 공적 책무나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그 지역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방법들은 전혀 제시가 되지 않은 거죠.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그 사실은 이제 지상파들이 대부분 MBC나 KBS 같은 공영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이사회 내에서 이사회를 공영방송의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로 그 이사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한 발 더 나아가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지역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그럼 지역 시청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들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도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네. 들어갈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네. 사실 지역 정책이 부재하다라고 많이들 느끼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나마 뭐 한 몇 년 전에 이제 지역방송 정책과라는 게 생겨서 과 정도의 위상으로 그게 있었지만 예전에는
과 정도의 위상으로도 있진 않았었거든요. 업무 분장의 하나. 그렇죠. 정도 한 있겠죠. 과의 한 그 네. 팀 정도, 네. 지역 방송팀, 뭐 이런 정도밖에는 역할이 부여되지 않았었고. 네, 이제 지역이 얼마나 이제 여러모로 소외가 되어 있는지 저희가 간단히 들어볼 수 있었는데 이와 연결된 어떤 또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특히 인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서울이나 경기권의 수도권으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앞서 저희가 다른 지역의 언론사들을 돌면서 들은 공통적인 얘기가 또 인재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역 언론의 혁신과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또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만나본 지역 언론들은 인재를 따지기 앞서 사람 자체가 네, 없다. 네. 너무 없다. 뭐 이렇게 공고를 내도 네. 지원을 안 한다. 키우고 싶어도 네. 키울 사람이 없다. 네. 이런 네. 말씀들을 좀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역에서 지역 언론사의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악순환.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라서 어떻든 지역 언론사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고 비전이 있는 직장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돈을 버는 목적. 그러니까 저널리스트라고 하는 게 저희 활동가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지금 네.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최소한의 그런 경제적 보상이 꼭 필요한 거는 사실인데 그런 것과 덧붙여서 이거는 비전이나 어떤 그 전망이 없이는 들어가기가 어려운 직업군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언론사 스스로가 지역 인재들을 키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라는 부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인재 이 네.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는 지역사회 인재를 키우지 못하는 부분들.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언론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그 시민들이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회와 더 그 발을 맞추지 못하고 역행하면서 그 괴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 갭이 지금 점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빨리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급선무.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언론 자체가. 모든 언론이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좀 회복하고 네.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네, 저희가 지금까지 대표님과 숨가쁘게 질문과 네. 답변을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 질문으로 지역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네. 지역 언론 이것 안 하면 망한다. 혹은 이것만큼은 해야 산다. 뭐 무릎팍도사라든지 일타 강사 같은 속시한 해결책으로 한 가지 정도만 딱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어려운 질문 드려서 그러게요. 네, 썸네일 뽑는 거죠. 네. 글쎄 좀 어렵긴 하네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요. 사실. 딱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만약에 이제 저라면 네. 기본에 충실하라. 계속 기본 시민 네. 알 권리 말씀해 네. 주시고 있으셨잖아요. 오늘 솔루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네, 아니, 오늘 제목으로 쓸 수 있어요. 기본에 충실하자. 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대안은 아무리 생각해도 네.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언론에 바라는 거는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다운 모습을 보여달라. 네. 네.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떤 듣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는 대중들, 어떤 독자들, 시청자들을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끼는 그렇죠. 지점들도 생기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신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게 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네. 이어가면 될까요? 네. 저 잠시 오늘 감정에 인터뷰- 취해 있었습니다. 네. 네. 유독 최고 원장님께서 깊은 상념에 젖으시면서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시네요. 네. 깊은 울림이 있으신가 봐요.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지역 언론의 이야기를 일단락을 하고 네.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이기동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활동가로서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일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뭐 성과 혹은 인상적이었던 일 혹은 절망적이었던 일들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궁금합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000년에 창립해서 한 3, 4년 정도 그 회원들이 모니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 언론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를 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당시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대전 지역 이제 신문사들 같은 경우에 신문 지면 자체에서 지역 소식을 보기가 어려웠어요. 지역 소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면에서 그러니까 종합면부터 사회면까지 이렇게 쭉 해서 4면 정도까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중앙 언론에서 보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들어가고 네. 한 4면이나 5면, 6면으로 넘어가서 사회면으로 넘어가거나 지역면으로 넘어가야 겨우 이제 대전이나 충남 소식을 접할 수가 있는 이런 형태로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를 한 거는 지역 소식을 일면에 보도해달라. 이거를 저희가 한 몇 년 동안을 계속 보고서를 내면서 그 민원연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꼭 민원연의 그 언론 보고서나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변하는 게 있었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그러니까 지역 밀착형 기사를 밀착형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생기고 하면서 어떻든 지금은 모든 지역 언론들이 일면 머릿것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일면 머리 기사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기사는 지역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굉장히 좀 대전초랑 민원연이 뭐 다른 분들이 어떤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참여해보기도 하고 엄청난 일인데요. 이게 떠올려 보면은 첫 일면 헤드라인 기사부터 중앙의 전국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식적으로 지방을 주변부로 두는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든 이제 지역 언론이 지역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지역 소식을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민원연에서 대전청원 민원연에서 고민을 했던 지점이라서 그걸 집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한 게 있죠. 해도 안 된다는 느낌을 받으신 그런 일도 있으실까요? 때때로 좀 힘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역 언론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는 저희 이제 단체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지금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답답함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언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지역 언론과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혜성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어려우니까 요거 조금 도와줄게. 보조금, 지원금. 그러니까 요거 좀 나눠줄게. 이런 정도의 인식으로 그 모든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 정책도 아니죠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그 지역 민원연들이 같이 또 서울 민원연하고 같이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언론 노조하고도 같이 그런 활동들을 뭐 언론 학계의 학자분들하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나 지역방송 발전위원회나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도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뭐 짧게만 잡아도 20여 년 넘게 그런 활동들을 해왔지만 여전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절망적인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이제 지역 그 시민운동 차원에서 느끼는 거는 이건 뭐 같은 맥락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한 시민들의 권리, 그러니까 시민 권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확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특히 지난 2016년 어떻든 그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시민권의 확장, 시민의 권리, 또 시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들이 의식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 대전초남 민원연이라고 하는 단체 입장에서 보면 거기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 말씀드렸지만 좀 열악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끔 그런 운동의 방향이나 운동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변화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못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가장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전 충남 민원연의 창립 선언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창립 선언문을 보면 책임과 의무는 물론 정체성 확립마저 못하고 있는 병든 언론에 대해서 뼈아픈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대전 충남 민원연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 언론 확립을 목표로 하겠다고 주창을 합니다. 참 그 목표 어디까지 이루셨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민원연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존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민원연의 임무를 끝내는 거는 그 창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 목표, 단체의 지향이 끝나는 거는 완전한 언론개혁이 되고 언론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 역할은 별로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문을 닫아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병든 언론이 치유됐다고 해서 근데 또 다른 병이 전염병들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날이 거잖아요. 올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계속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바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개혁됐으면 좋겠는데 언론이 개혁되고 나면은 우리의 역할이 끝나는 건가라는 뭔가 아쉬움? 근데 아쉬움보다 시원함이 더 크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저는 그게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감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역할 안 해도 되는구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저는 대신에 그 역할은 민원연이라는 단체가 하지 않지만 시민들은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면 굳이 저희 같은 단체들이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시민들이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언론의 문제나 혹은 언론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언론사와 시민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공유하고 같은 대안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제일 좋은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잠깐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설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날이 하루속히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전 충남 민원연과 대표 이기동 이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저희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이제 대전 충남 민원연도 그렇고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언론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화살이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다시 또 돌아오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역 언론들한테 독자나 지역 시청자들의 관심을 좀 가져라, 눈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활동도 이제 사실 언론사나 언론의 구조적인 문제에 많이 집착을 해서 그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추구를 하고 싶었던 것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시청자들의 권리, 독자들의 권리, 그러니까 시민주권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시민들이 미디어 주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활동에서도 저희가 이제 약간은 전문가 운동 이런 형태로 조금 이거는 뭐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 시민들은 좀 너무 어려워서 같이 하기가 좀 어려워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들 좀 문을 열어서 비평도 시민들이 하고 어떤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역 언론과 관련해서 대안도 시민들이 뭔가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론회장도 마련하고 일종의 이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전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중심이 돼서 민원연은 어떤 멘토 역할
그렇죠. 정도에 머무르는 그 중심을 이제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시민들이 중심이 되게끔. 네, 그게 궁극적인 목표이신. 네. 혹시 전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신가요? 그 하나가 더 생각이 났는데 그 사실 이제 지역뿐만 아니라 뭐 이제 전국적으로도 많이 그런 것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대안 미디어일 수도 있고 대체 미디어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고 하는 네네네. 활동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저는 이게 지역 언론 환경에서 또 다른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진정한 퍼블릭 액세스의 네. 한 방향일 수도 있고 또 언론 시민운동의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의 문제를 본인들이 직접 꺼내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게 마을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 당신들만을 이야기하라고 기성 언론들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가면 네, 시너지를 네.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끝까지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들을 안 여쭤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오늘 참 다양하고 많은 질문들을 저희가 드렸고 그에 대해서 정말 귀한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감동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셨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그럼 오늘 이기동 대표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마지막 회 이기동 대전 충남 민원연 대표님과 인터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노 실장님 어떻게 인터뷰를 들으셨는지요? 네, 저희 일단 그에 앞서서 저희 저널리즘 프로젝트가 네,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네, 마지막 방송이라고 하니 좀 네. 이제 와서 네. 아쉬운 마음이 좀 들고요. 네, 오늘 대표님과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네. 저는 좀 본부장님께서도 계속 녹화 내내, 촬영 내내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지만 저도 굉장히 많은 울림이 좀 있었어요. 저희 기존 언론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말을 한다고 한들 듣진 않겠지만 네. 적어도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시민을 중심에 놓고 시민을 위한 언론이 되기 위한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내내 좀 생각하며 되뇌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언론사에서 일을 하면서 뭔가 컨텐츠를 만드는, 생산하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일할 때 외에 그리고 제가 이 직장에 다니기 이전에 저도 시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때 이 미디어를 어떻게 수용했던가라는 그 생활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컨텐츠를 보고 그에 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희가 질문을 던졌지만 그에 대한 대답을 얻는 동시에 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미디어를 수용해야 될지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어찌됐건 대표님과는 이렇게 인터뷰를 나눠본 소회를 나눠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이제 오늘이 10회째 촬영인데 네. 그동안 촬영하면서 느끼셨던 부분이나 뭐 아쉬웠던 부분? 그 참 신기하게도 8곳을 다니다 보니까 말씀하시는 것들이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갖고 계신 어려움이든 뭐 고민이든 간에. 근데 이 마지막 유종의 미를 여기서 이제 거둔 것 같아서 네. 저는 오늘 인터뷰를 들으면서 여기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그동안 가졌던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답답함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 같은 언론인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을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근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를 잘 마무리하면서 저희 프로젝트 저널리즘 프로젝트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도 그렇고 저도 계속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굳이 이 마지막이라는 마침표를 찍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국의 지역 언론들을 만나고 했던 시간들이 시청자분들 또 대중적으로 많은 호응이 생기면 또 두 번째 시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인 마음에 네. 이기동 대표님 한 번 더 모시고 아, 네. 시즌 2가 만약에 있다면 이동 대표님을 클로징이 아닌 오프닝으로 시작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수미상관. 네, 오늘 엄청난 프로 방송러를 저희 만나뵌 것 같아서 저희 또 멤버들이 있는데 저희 둘만 뵙기는 굉장히 아쉬운 분위기인 네,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 네. 멤버들에게도 이 갈증을 해소해 주고 싶어서라도 시즌 2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 저널리즘 프로젝트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좀 더 좋은, 훨씬 좋은 네.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